자위를 너무 많이 하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머리띠 하나 남아 있는 거죠. 남은 거 세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풍성, 당신의 모발을 풍성하게, 풍성대학 MB의원의 김은상 대표원장입니다. 쉬는 시간 잘 쉬셨죠? 네, 잘 쉬었어요. 네, 1교시 때는 이제 탈모 교육이 아니라 성교육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2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PD님, 혹시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모약 처방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실까요? 18세 넘었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청소년 때에는 탈모약 처방이 안 되는 이유는 청소년의 생식기 성숙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꼬무룩 되면 안 되잖아요. 피나스테나 두타스를 처방을 할 수가 없고, 두피 영양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두피 메조세라피, MTS, 두피 스케일링, 발모 영양제 이런 케어 위주로 많이 관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사춘기 때 자위를 너무 많이 하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 이야기입니까? 일시적으로 물론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변화를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매우 짧습니다. 정상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할 수 있는 자위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어야 뭐 10분,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가마형 이렇게 탈모, O자형 탈모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빠지는 진짜 원형 탈모. 청소년들은 무조건 가리려고 하죠. 모자를 쓰거나 사람들을 자꾸 이제 회피하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을 실제로 많이 보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몇 가닥 남았냐, 남은 거 세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뭐 이러는데 빨리 받아서 이제 풍성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팅 같은 거를 이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못생겨도 한 표는 받는데 이 머리가 벗겨지면은 바로 0표입니다. 0표. 빨리 치료를 해야지 이제 소중한 한 표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인들도 영양제 투여나 두피 클리닉이란 그런 치료들 많이 할까요? 성인 대부분은 이제 탈모 초기 단계에서 주로 진행을 많이 하고요. 탈모 약물도 치료하면서 스케일링이나 두피 관리도 같이 하고, 같이 됐을 때 훨씬 효과가 좋은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유만 된다면 탈모 약물, 두피 케어, 탈모 주사 이런 것들 3위일체를 같이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 결과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스케일링 해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관리사들이 아주 화려한 손놀림으로 이 혀를 다 눌러주고 시원하고 정화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것만 또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탈모가 아닌데도 이거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달려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 탈모에 관해서 한마디만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보신다면 소아청소년기에는 그냥 탈모가 아니라 발모벽이 아닌가를 유심히 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발모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털을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건설적이지 않은데도 뽑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가다가 원형 탈모라고 해서 왔는데 보면 환자가 직접 자기가 머리를 뽑는 습관이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게 원형 탈모와 발모벽이 간별 진단을 해야 될 중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그럼 걔들한테 왜 뜯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발모벽을 보이는 데는 반드시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청소년 우울증을 가진 경우도 많고요. 학교 부적응적인 경우도 많고요. 가정 내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접근이 신중하고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치료를 해야 될 병이 저는 발모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신과적인 진단명으로 충동성 조절장애, 즉 신경성 질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복용을 해서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머리를 뽑을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 오세요. 네 번째는 이제 모발이식입니다. 왠지 끝판왕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머리여도 뒤통수는 남아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쪽에는 DHT라는 탈모를 일으키는 유전자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뒤통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강한 거예요. 여기에서 건강한 모낭을 채취를 해서 탈모가 있는 부분에 옮겨 심는 시술, 이게 바로 모발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명 모내기라고 하는 거죠. 뒤쪽 머리 말고 턱 수염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될까요? 그러면 턱 수염도 제모가 되고 그럼 완전 꿀 아닌가요? 이제 PD님이 잘 모르시는 건데, 이게 이식의 종류도 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법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비절개법인 경우에 뒤에 떼어낼 머리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남아있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뽑아야 되잖아요. 수염에서 뽑기도 하고 팔에서 뽑기도 하고 다 뽑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썩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정말로 심한 분들은 절개와 비절개를 섞은 어떤 혼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세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발 이식을 해도 탈모 억제력은 우리가 없다 했잖아요. 모발을 심어도 그 모래성 파기 게임처럼 다른 머리카락이 날아가면 어떡해요? 드물긴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케이스고요. 실제로 제 환자들도 있어요. M자형 머리를 심었어요. 바리케이트를 딱 쳐놨어요. 진행이 확 돼버려요. 그러면 머리띠 하나 남아있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정말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다행히 2차 시술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곤란한 상황들이 생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먹는 약물도 꼭 저는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발 관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50대인데 그래도 나름 풍성한 거 보이시죠? 40대 정도? 이상 MB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이었습니다. 풍성!